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안군과 장수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하수처리 시설의 수질 감시 장치를 조작해온 사실이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물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등 약 100만 명의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안 용담댐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었습니다. 먹는 물을 책임지는 수자원공사가 수질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공신력이 최우선인 공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 수돗물을 어떻게 믿고 마시라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수질 측정 장치 조작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사후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건순 진안군 부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행순 전북도청 물환경관리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자원공사 측에 오늘 토론에 나와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에 불참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석고 대죄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조작 문제가 드러난 뒤 수자원공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준비한 영상을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라북도 전북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진안 및 장계 하수처리 시설 DMS 관련하여 투명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자, 물 관리를 잘 하라고 맡겼더니 정말 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나오신 패널께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간단히 모두 발언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건순 부군수님. 네, 이번 수자원공사의 그 개척기 조작건과 관련돼서 저희 군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사 경위라든가 입법 여부가 밝혀져서 지금껏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율 관리를 해온 우리 국민들의 그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그 위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재활 방지책을 세워서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신행순 과장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근본 수공후 입법 행위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3월달에 전라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현재 이거를 중앙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좀 언론에서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 있는 도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지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현 사무처장. 예. 그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기계를 조작한 하수처리장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이 그 상수원인 용담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도를 쌓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지난 군민들은 또 용담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수자원 전문 기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수돗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들 명백하게 좀 밝혀져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죠.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심 과장님, 문제가 되는 장치가 TMS, 수질 자동 측정기라고 해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처리시설 맨 하단부에는 처리하고 방류할 때 그 지점에
이 물을 실시간 측정을 해서 이게 기준치 이내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실시간 측정은 결과는 이 측정을 관리하는 기관에 전송돼서 실시간 수치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700톤 이상의 처리 시설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격 감시 장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자 부군수님, 그 정부 감사에서는 이번 사실이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네, 지난 3월 11일에서 3월 27일 사이에 정부 합동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수질 원격 그 장치인 TMS를 이미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문 감사기관이 하수 처리장에 그 TMS 설비하고 전산 자료를 그 분석하고 현장을 실사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저희 군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 과장님, 자 얼마나 오랜 기간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전라북도 농담 때문에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얼마나 오랜 기간 몇 차례나 조작이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감사가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 통보를 받지 못해서 확실히는 참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수치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좀 발표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작된 사실만 명확하고, 예, 그렇죠. 얼마나 오랜 기간 또 얼마나 많은 양들을 속여왔는지, 예. 이건 저 합동 감사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돼야 알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 사무처장님, 예. 수자원 공사라고 하면은 물 전문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 전문 기관이 감시 장치를 조작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그 수자원공사는 국민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공사 운영 목표인데요. 이 부분들을 어겼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근무 태만으로 봐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빚이 8조 원입니다. 이자만 한 1조 2천억 원인데 이걸 이제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 인력의 적절성이라든지 기타 운영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내지는 이런 일들을 그 담당 직원뿐만이 아니고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하수처리 사업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각시켰던 것이 지난 장소의 하수처리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실제 이제 법정 기준치의 2.2배로 강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수처리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담당 직원들에게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요했던 부분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조작에 참여해왔고 일부 윗선에 또 묵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예. 자, 이렇게 방류 기준을 초과한 그 오폐수들이 예. 용담댐으로 흘러 들어간 건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총인만 그 수치를 넘겨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COD라든지 뭐 그 총질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거는 어떤 나쁜 물이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아직 뭐 몇 건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언론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수십 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기간이 한 3년 정도인데 아마 그 이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8, 9년도에 총인 수치가 용담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총인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좀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자원공사가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제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큰 부담감을 안으면서 좀 수치 조작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부군수님. 네. 그 이정현 사무처장께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투입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후 시설에 대한 그 보수나 투입 약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의 문제를 전적으로 비용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진안군에서는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아마 그 조직 내에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조직 관리의 문제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약품을 한간에서는 약품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약품이나 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행순 과장님. 예. 이런 또 의심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총인이나 인 배출 기준이 항상 낮에만 높고 밤에는 뭐 좋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출동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 중에 하나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이더라고요. 책임감의 부재,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전북도에서는 어떤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자기가 담당 근무할 때 기준이 초과되면 그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이제 모든 다른 회사에서 좀 불리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닐까 하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부군수님. 지난 주민들이 그동안 수질 정화 운동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으셨어요. 네. 근데 수질 정화 운동을 계속 하셨는데도 네. 하천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네. 그게 이번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하천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에 용담댐이 건립된 후에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주민 자율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깨끗한 물을 관리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노력, 그다음에 청정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데 대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걸 보면 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BTL 사업으로 우리가 약 300억 원을 들여서 약 34km를 시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연중 용담호 상수원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45명을 투입을 해서 불법 낚시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걸 계속 단속도 해왔고, 또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약 등 농약이라든가 화학, 제초제 이런 것들이 용담호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안 버리고 안 묻고 안 태우는 쓰레기 삼로 운동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노력한 결과를 제가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용담댐이 2002년에 건설되고 나서 용담 호소의 COD는 3.4ppm였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2.5ppm이고 이 하천은 1.3ppm이 2002년도에 됐었는데 지금은 1.1ppm으로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우리 가축 통계도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수질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하나가 돼지 사육입니다. 근데 우리 진안군의 가축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진안군에 11개 연면이 있습니다. 배군, 성수, 마령 여기에는 섬진강 수계로 가고 진안, 동양, 용담, 안천서 이게 8개면은 용담댐으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면이 여기서 같이 6개면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젖소도 없고 지금 한우도 좀 몇 농가씩 있는데 이게 또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2012년 5월 8일에 제정했습니다. 이때 환경부가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마을로부터 500m를 했는데 우리 군은 2km 이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8일 조례 시행 이후에 단 한 건의 축사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그 2015년도 대한민국 그 친환경 부분에서 창조경제 CEO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 진안군이 수상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는 6개 면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마리 또는 5마리 키우는 면이 3군데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표하고 수치하고 좀 달라서 시청자들께서 좀 혼란스러울까 봐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감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죠. 예.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볼 때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과는 했지만 아직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전라북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수를 했는데요. 네. 전수조사라는 거는 이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는 바로 손빠르게 착수를 해서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용담권역으로 들어오는 40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 한 2주 정도면 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필요한 시설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네.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수자원공사가 취해야 될 가장 우선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이 댐의 수질을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 댐의 수질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법 행위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그거는 아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정현 처장님. 예. 자, 수자원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감사 중이다. 또 구체적인 그 방류의 기간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이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수자원공사가 가장 취해야 할 제1법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자원공사가 뭐 일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설이 노후화됐다거나 아니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이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장은 용담으로 들어오는 배출수가 용담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물이 용담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수질 개선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정수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처리도 잘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수처리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급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그 공공재를 관리하는 공사로서보다는 기업의 이윤에 충실했다는 측면인데요. 지금이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어떤 도민들에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하수처리장 운영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가 이제 큰 거 말고 마을 하수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 하수로 들어오는 부분에 어떤 유입 관리가 깨져 있다라든지 제대로 그 유지가 안 된다라는 저희들이 주민들 제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운영상의 문제들을 좀 드러내고 일단 사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안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매우 당혹스러울 텐데. 자, 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자원공사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진안군에서는 또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자원공사와? 지난 그 3월 달에 저희들은 그 이번 그 하수처리 시설이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2005년부터 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안군은 그 하수처리 시설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 초에 관리 대행 계약 심의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는 그 정부 합동감사 이전에 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지만은 이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 강력히 대응하고 그 계약 해지 등 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네. 그 새로 지정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 사무처장께서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뭐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게 뭐 법에 따라서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자원공사는 도덕적으로 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명분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또 이거를 인수인계하는 데는 좀 오랜 시간들이 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안군과 장수군이 저는 수군과의 그 계약 해지 문제를 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무처장님. 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하수처리 시설이 도내에도 또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이들 시설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환경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좀 보면 최근 3년 동안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위반율들이 조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운영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보완 대책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신 과장님. 예. 그 환경청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감시 감독 기관이니까요. 그럼 환경청이나 도에서도 이들 시설에 대한 뭐 조사를 다시 하실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4월 7일 날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환경부에서는 이번 사태는 그 기기가 변경 신호를 조작한 사유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게 그 중앙 통제 관제 센터로 자동 정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실시간 측정치만 갈 뿐이지 조작한 그런 신호는 가지를 않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값을 변동 조작을 할 경우에는 조작하는 순간 조작하는 내용이 바로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이 되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즉시 조사를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대책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 추후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법과 제도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는 중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은 조작을 해도 그동안 몰랐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처장님,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동안 용담댐으로 흘러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홍보를 계속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수치를 조작하면서 홍보를 해왔던 것은 고의적인 게 아니냐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마 기업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 위탁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문제지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 아까 TMS는 좀 그 불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향과 흐름을 판단하는 건데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류 쪽으로부터 오염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기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기기에 문제가 없으면 상류 쪽에 어떤 오염원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사하고 판단해보라고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기를 조작했다라는 건 이 수치가 많이 들어와도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하게 처리 기준을 높여서 그 처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조작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상류 쪽에서 혹시나 모를 많은 오염원들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쁜 물들이 흘러나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용담호 상수원으로 나쁜 물들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중요하게 좀 지적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식적으로 예. 수자원공사나 관리 감독기관, 예를 들면 환경청이겠죠. 예. 과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 수질 TMS가 현재 이제 도입이 된 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운영상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굴뚝의 소각장이라든지 대기오염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이 기기 장치가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들하고 함께 열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이 특성상 예를 들면 그 부유물질들이 함께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기계가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그 운영자가 이 기계를 열어서 조작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기 조작에 상당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전문 기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좀 확보를 해서 이 기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들은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치단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안군의 경우에 그 위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이정은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에서는 설비의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동 여부, 그다음에 그 정비 상태, 시설의 노후화, 그다음에 이러면 위탁 재산의 관리 예산 정도만 관리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그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은 지자체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TMS의 그 수질 개척기 그 조작권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문 기술이 없어서 저희들 군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금방 그 말씀했지만은 그 국가 차원에서 감독기관과 지자체가 그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다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TMS로 하나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TMS 값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별도로 또 물을 떠서 측정을 해서 이 비교값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걸 의심을 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되는데 이 TMS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뒤따르지 않아서 이것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서로 교차해서 감시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진안군 입장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자, 이게 오폐수의 어떻게 보면 무단 방류나 비슷한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진안군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문제는 그 수자원공사의 하수처리시설 TMS 조작권과 관련된 문제지 이게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수변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수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충분히 국민 모두가 같이 맑은 물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전라북도에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전라북도도 상수원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 하수처리 안 된 물이 용담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데 전라북도로서는 이걸 알아챌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 참 어이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환경부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매월 용담호로 유입되는 그 하천의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의 수질이 전부 그 1급수를 유지하는 아주 맑은 물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댐 본류 내 수질도 지금 아까 부군수님께서 10년간 자료를 냈지만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각 시역 그 시군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믿고 맡긴 이후에는 크로스 체크를 서로 안 한 부분이 오늘 같은 뭐 일이 발생한 건데, 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도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전북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 있는 게 저희 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와 더불어 지금 수질 영향조사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 상류의 하수처리장을 거쳐간 그 하천의 수질이 용담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우리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 조사가 끝나는 4월 중순 이후면 이 나름대로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취할 거는 우선 그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수자원공사 전북본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유감인데, 자,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이 또 한 군데겠죠. 새만금 환경청인데요. 여기 새만금 지방 환경청 역시 오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자, 이 사무처장님. 예. 하수 처리 시설의 자동 수질 감시 장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예. 새만금 지방 환경청에 있죠. 그 책임은. 예.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은 해왔을 거란 말이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수년 동안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일단은 이제 환경청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 이제 또 관리라든지 감독 또 실시간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의 부처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간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좀 정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외부의 감시자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수공에서도 사실은 그 하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는 게 조직의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암묵적인 동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은 아마 윗선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밖에서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기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걸 조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민관 합동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상수원 주민 자율관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담호 상수원에 위치한 하수정말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전주시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는 물로 흘러들어가는 위에 있는 하수 처리장이니까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진한 장수가 0.5입니다. 총인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0.2로 더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더 높여서 그러니까 설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율관리 하다 보니까 일반 도시와 다를 바 없이 하수처리장의 법적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논의들을 좀 우리 지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엄격해지면 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피해가 또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강 수계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이제 130만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수계기금을 내서 상류 쪽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또 상류 쪽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진한 장수의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고 또 처리 역량들을 확보하고 더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진안이나 장수로 가지 않고 이 하류 쪽에 있는 전주라든지 뭐 익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화된 돈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돈들을 잘 배정을 해서 진안 장수 무주 쪽에 좀 투자가 되고 또 청정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한다라고 보면 뭐 상수원 보호구역의 실익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신 과장님. 예. 이정현 처장께서 외부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 하수종말 처리장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국가가 있지만 국가가 인력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위탁을 하는 거고 또 지자체 역시 책임을 수자원공사라는 것에 대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예. 두 단계를 거치고 가는데 이 두 단계의 과정에서 서로의 감시의 눈이 서로 작동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상에서는? 예, 그게 업무의 이제 한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업무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정현 차장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감시의 폭을 키우자는 뜻에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게 업무상의 관련으로만 미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도민의 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감시를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감시의 눈에 대해서는 진안군도 굉장히 좀 공감하는 바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네. 우리가 그 수질 원수를 제수해서 그 자체적으로 검사도 시키고 또 그 점검 항목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감시의 눈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니까 자,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신 모든 분 다. 자,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시급한 것인지 그 나와주신 분들의 의견들을 간단히 또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사무 처장님. 예,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담호 유역 전체에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운영을 통해서 수질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주민 자율관리의 평가 대상인 곳은 진안군밖에 없습니다. 장수군과 무주군은 현재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안군뿐만이 아니고 무주군과 장수군이 참여해서 마을하수도라든지 환경 기초시설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키를 전라북도가 좀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용담댐 수질보존협의회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 그리고 학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 진안, 장수 이 세 군의 행정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짚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용담호 문제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이 거버넌스 체계가 조금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복원을 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TMS라든지 환경 기초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북도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공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한번 유지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강건선 부구수께서는 진안군 차원의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운영상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관리 감독 점검은 환경청에서 네. 지방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다시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관리 감독권을 지자체에 돌려달라는 말씀이신가? 같이 이제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네.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크로스 체킹 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시스템을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점검도 강화하고 그다음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도 우리가 강화해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바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정황도 더 세분화해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전북 신 과장님. 네. 감독의 책임이 이제 환경청에 있는데 사실 환경청 당사자가 안 나와서 참 유감이긴 한데 전북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설에 대한 점검 권한을 가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저희 도와 시군이 참여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북도청에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단속할 권한은 없는 거죠? 예, 현재 법 체계로는 그렇습니다.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단속할 인력이나 예산도 전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봐야 되는 권한이 없으니까 인력과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수립이 되어 있는 거죠. 인력과 예산이. 환경청의 환경책의 담당이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관여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같이 합동 점검 형태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고난을 좀 확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스탁 계약을 맺은 건 수자원공사와 진안군, 장수군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도 자치단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분들하고 필요하다면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질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설 한번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걸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지어지는 거는 수계기금 통해서 지어주긴 하지만 운영비의 일정 부분이 자치단체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치단체들 대부분 보면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수계기금으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국가가 전적으로 상수원 지역에 한해서만큼이라도 100%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산림을 얘기하셨는데 진안군에서도 그렇게 넉넉한 산림은 아닌데 아까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하는 건데 관리 감독의 권한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관리 감독권은 지방환경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시설 관리 쪽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이 서로 시스템도 갖춰주고 이런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관여를 더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환경운동 측의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사하고 같이 논의는 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체계가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설 관리, 유지 관리, 작동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점검 항목도 더 세분화하고 점검 횟수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점검과 달리 우리가 원수 채취해서 수시로 수질도 체크하고 이런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래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 중에 하지 못하는 말씀이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자, 없으면, 끝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강건순 부군수님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건은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혹스럽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 이탁한 우리 군도 결코 책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은 생명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우리 쓰레기 삼로 운동 아까 말씀드린 우렁이 농법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그다음에 환경단체와 손잡고 용담댐 수질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안군은 청정 자연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진안군은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연과 또 상수원인 용담댐을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행순 과장님. 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감사 중에 있으니까 이 감사가 끝나면 관련 법대로 적의 조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태와는 상관이 없이 별도로 하수처리 전수조사하고 수질 영향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한 점 의혹 없이 사실들을 좀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법적인 처벌, TMS만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30만 도민의 상수원인 용담호 수질을 어떻게 제대로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 자율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역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합동조사단이 꾸려지게 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아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환경청, 진안군,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정말 용담호 수질의 상수원 안전만큼은 전라북도나 그리고 진안군 그리고 환경단체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조작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라는 공기업에 의해서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수돗물 맘 놓고 먹겠습니까? 저도 용담댐을 먹고 있습니다. 조작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무엇보다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샤트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